네, 안녕하세요. 이제 8월 달에 다시 답안 특강을 시작을 할 건데, 8월에 시작하는 답안 특강, 그 다음에 논문 강의, 맨투맨, 맨투맨 플러스, 요 강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어떤 거고, 여러분들을 어느 위치로 만들고 싶은지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인데 아무래도 좀 제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8월에 시작하게 될 이 답안 특강이 좀 구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최대한 단순하게 두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이 강의들의 목표가 뭐냐,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게 뭔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어떻게 진행해서 그래서 이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메인은 이제 두 가지를 일단 설명해 드릴 건데, 하나는 이제 맨투맨 강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맨투맨 플러스라는 강의 이름이 두 가지가 이제 설명의 핵심이 될 거예요. 좀 낯서실 건데, 맨투맨 강의는 이제 올해 시작해서 8월에 시작해서 내년 6월 달 아마 두 번째 주나 2차 시험 일정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아마 두 번째 주나 세 번째 주 정도까지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다섯 달을 일단 올해 이제 2025년 하반기는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1월, 2월은 피셋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요 강의는 쉴 거고, 그리고 3월, 4월, 5월, 그리고 6월 달. 6월 달은 다는 못할 거고, 6월에 2차 시험 보기 직전쯤에 한 2주 정도에서 좀 많게 하면 한 3주 정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년 이제 상반기, 그러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 3달 반 정도, 그 다음에 8월부터 시작하면 5달, 그렇게 하면 이제 총 아마 전체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듣는다고 치면 8개월 반 정도 기간을 운영을 할 건데요. 이제 기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됐는지 잠깐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강의 자료를 따로 만들진 않았고요.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워드린 맨투맨 그리고 맨투맨 플러스 강의 안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 자료는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강의 자료에 올라가 있을 거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맨투맨은 2023년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3, 2024, 그리고 이제 올해 2차 시험 지금 보고, 지금 이 촬영이 7월 말이니까요. 이제 발표 날 때까지 조금 시간이 있는데, 올해 이제 발표가 나고 나면 올해 이제 합격자들이 나오겠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기수가 될 거고, 맨투맨은. 그리고 이제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2차 시험을 보고 거기에 이제 결과를 받게 될 분들이 네 번째 기수 정도 돼요. 그러면 맨투맨은 이제 4기 정도 우리가 굳이 이제 거기에 넘버링을 하자면 한 네 번째 기수 정도 될 거고요. 맨투맨 플러스는 작년에 처음 만들어서 진행을 한 강의고, 그래서 이제 올해 시작하는 게 2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맨투맨 이제 네 번째 기수가 될 거고, 맨투맨 플러스는 이제 두 번째 기수가 될 건데요. 그 전에 제가 2023년에 이제 맨투맨 강의를 처음 만들어서
이제 2023년도에는 그걸 이제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그 2023년 이제 시험 보기 전 2022년에 잠깐 진행을 하고 2023년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 운영을 했는데 2023년에는 그 행시에서 5급 공채 시험에서는 성과가 좀 좋았는데 5급 공채 시험에서는 한 25명 내외 정도 이렇게 수업을 들었거든요. 맨투맨 강의는. 그래서 그 수업에서 한 12명 정도 되는 학생이 합격을 했으니까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좀 기록적인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해에 맨투맨 정치학에서 최고 답안 쓴 학생들이 그 해에 한 명을 제외하고 다 합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분은 다음에 그 해에는 조금 아쉽게 됐고 이제 다음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23년도에 이제 맨투맨 첫 번째 기수가 괜찮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학생들한테 그 정확하게 이제 어떤 부분들을 수정하라고 하는지 설명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그다음에 직접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그 답안에 첨삭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좀 수정하면 좋은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게 이제 서로 매주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피드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답안을 고치고 다시 제가 피드백하고 이러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이 수업 방법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도 시험에도 이제 맨투맨 강의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때는 5급 공채에서는 맨투맨하고 답안 특강 전체 맨투맨에서는 한 7, 8분 정도 합격한 것 같고 전체 답안 특강에서는 13분 정도 합격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교는 한 8분 정도가 맨투맨에서 합격을 하고 한 10분에서 11분 정도 되는 분이 답안 특강에서 합격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잠겨가지고. 그래서 전체 합격자 숫자는 조금 늘어났고 맨투맨에서 합격하는 합격자 수도 2024년에 좀 많이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요 성과가 좀 잘 나오는구나 이런 이제 경험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 올해 2025년 시험에는 외교원 학생들이 그 높은 점수를 받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 그 전체적으로는 한 15명 정도가 일단 그 국제정치에서는 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점수대가 나오면 아마 합격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대로만 합격자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꽤 그 합격자 숫자가 그 꽤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5급 공채 시험에도 그 꽤 높은 점수를 받는 최고 답안도 되고 높은 점수를 받는 답안이 한 12매 정도, 12명 정도가 그 점수가 괜찮은 편이라서 아마 한 60점대 후반 이상 저한테 받았으니까 이분들도 아마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거 나중에 그 이제 전체 2차 합격자 발표도 나보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면접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다 결과가 나오면 또 알게 되겠지만 그 특별한 과목에서 실수가 없다고 하면 아마 2024년도보다는 2025년도에 합격자 수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는 외교원 그다음에 5급 공채 공이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년 차로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내년 4년 차가 될 건데 그 지금 이 방법 맨투맨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그래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이라 이거는 뭐 그 열심히 잘 따라와준 학생들 덕분인데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 지금 이 학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그러니까 순환 강의 시스템의 보조 시스템으로 활용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공부 방법을 빨리 배우고 그다음에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합격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올해도 이제 2025년에 4기를 그리고 맨투맨은 4기고 맨투맨 플러스는 2기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 모르겠는데 2025년도는 결과가 나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다반 특강은 신림동에서 제가 다반 특강 자체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서 다반 특강은 벌써 한 10년 넘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그 다반 특강 전체 10년 넘는 이 시스템에서 최고 답안이 되면 대체로 그게 본인이 막 보고 몇 시간에 걸쳐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 그렇게 써낼 수 있는 답안을 만들 수만 있으면 최고 답안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 대체로 큰 무리 없이 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반 특강의 최고 답안이 되는 걸 목표로 하시면 아마 그리고 최고 답안에 매번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최고 답안 레벨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도 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걸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것도 좀 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될 거니까 그거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올해 이제 성과를 좀 봐야 되고 그걸 기다리면서 이제 내년 2026년도 시험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2026년도 시험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할 건데요. 이 강의에서 하나는 이 강의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행 방법에 관한 건예요. 뭐 이야기가 조금 중간중간에 세부적인 이야기로 가게 될 거라서 요 칠판에다가 제일 중요한 이제 두 가지 키워드만 적어놓고 저희 이제 설명을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는 시간 절약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시간 안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오늘 제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이 강의를 촬영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근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다반 특강 그리고 이제 맨투맨 플러스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간을 줄이는 거.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공부 합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떤 학생은 뭐 1년 한 3, 4개월 안에 합격하는 학생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길어져서 한 해 정도 더 보고 그러니까 맨 첫 해에 완전 초시로 끝내는 이제 아주 흔치는 않지만 간혹가다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고 또 다른 그 학생들은 이제 2년 차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해에 그 좀 아쉽게 돼서 3년 차에 그러니까 2차 시험장에 세 번째 가면서 합격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1차 때문에 애를 먹어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보통 이제 2차 경험을 첫 해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량 혹은 기량을 다 재능을 다 제대로 발휘 못해서 좀 아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두 번째 회차에 붙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회차에 붙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어찌됐든 그 첫 해, 두 번째 해 그러면 뭐 1년 반이 됐든 2년이 됐든 아니면 그보다 조금 길어지면 3년 정도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일 좋은 그림은 시작하고 이제 그 해에 다 끝나는 건데 그 다음에 다 끝나는 건데 뭐 합격자의 상당수는 보통 2차 두 번째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이제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시험장에 한번 가봐서 아 내가 요 정도 공부하면 딱 요 정도 점수를 받는구나 를 배우고 2차에서 한 번 더 이제 준비해 가지고 이제 좀 안전하게 합격하는 경우가 그래도 좀 많은 편이에요. 제일 그 숫자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작년에 2024년도에
그 외교원의 임정서 합격자처럼 국제정치학의 87.5라고 하는 뭐 전대 미문에, 그러니까 뭐 이 전무후무한 아마 이제 뒤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나오기 어려운 점수일 것 같은데 87.5점이라고 하는 굉장한 점수를 받아서, 그것도 16개월 만에 점수를 받아서 이제 모든 과목을 다 정리해서 시험을 끝내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니까 그런 경우가 됐든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안 특강을 통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공부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하는 게 시간을 좀 더 절약하는 공부 방법이 될 건지, 합격하는 데까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 그래서 똑같이 읽는 시간을 50시간을 들여갖고 읽었는데 그 중에 내가 답안으로 현출할 수 있는 거를 한 10% 뽑아내느냐, 20% 뽑아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이제 3월 달에 이 시험 준비를 했든 아니면 12월 달에 시작을 해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든,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이 과목 관리를 좀, 과목의 시간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내년 시험까지 한 1년, 한 4개월, 좀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 정치학, 국제정치학에 잘 투자해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정리하자면 안전하게 공부하는 방법, 특히 이제 답안이 현출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답안 현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부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이제 공부할 건지를 알려드리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과목이, 경제학은 그래도 뭐 예비순환, 1순환, 2순환을 다 공부하고 3순환을 하지만 과목에 따라서는 2순환 때 공부 못하거나 3순환 때도 공부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그렇다고 손을 놓고 합격을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이 과목을 어떻게 이제 시간 관리를 하면서 그래도 절대적인 시간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시간 관리. 그러니까 안전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시간 절약. 그 다음에 시간을 관리하면서 이순환에 못할 거라고 가정하면, 예를 들면 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이나 특히 이제 정치학은 이순환이 1월 달에 이제 이순환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순환 시기에 공부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3순환 때 그러면 집중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3순환 때 거의 이제 5월 말에 시작을 하는데, 그때 입법고시 2차 시험 보는 분들은 오래 경험해 봤겠지만 정치학 기간하고 겹쳐서 2차 시험 보는 때가 겹쳐가지고 공부할 시간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비순환, 1순환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올해 공부하고 내년에 시험 본다는 게, 내가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전공한 사람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이 과목의 특성, 이 시간 관리하기 어려운 특성을 어떻게 이제 관리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이 맨투맨하고 맨투맨 플러스를 만들어서 이 수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제 큰 동기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이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지금 계속 이제 맨투맨 플러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강의는, 맨투맨은 일단 답안을 쓰고 나서 그 답안을 저랑 1대1로 이제 제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피드백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좀 글이 좀 길다, 아니면 구체적이지 않다, 이론이 약하다,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다, 요 부분들을 이쪽 그 전공자들, 그러니까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눈높이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 눈높이에서 여러분들한테 요 정도까지 올려야 채점하는 교수님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 요걸 설명해 드리는 게, 그리고 이제 그거까지 여러분의 이제 글 쓰는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피드백을 하는 맨투맨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다음 맨투맨 플러스는 말 그대로 이제 플러스인데 이거는 맨투맨은 본인이 쓴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거고 그러면 맨투맨 플러스는 뭐냐? 이게 답안이라고 하면 답안 쓰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맨투맨으로 제가 상담해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고 요 자체를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이 답안을. 그러니까 요 답안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주제들을 정리하고 주제 정리하고 요 쟁점의 핵심 쟁점들이 어떤 건지 다시 또 쟁점 정리를 좀 하고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리고 요 안에 답안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이론이나 사례들을 좀 설명해 드리는 그러니까 그 좀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직 내가 답안 쓰는 능력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보강해 가면서 전체 논리를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약하다. 암기는 내가 잘하는데 암기 말고 시험장에서 암기한 대로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고 거기에 빨리빨리 잘 대처하려면 이 전체적인 구도가 어떻게 돼 있고 쟁점들이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이걸 풀고 가는 이론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명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하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대1로 할 건 아니고 맨투맨 플러스를 듣는 그 수험생들이 모여가지고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제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주제 정리하고 답안에 현출할 수 있는 내용들과 논리 구조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좀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돼 있는 이 개념들과 이론들 뭐 그다음에 전체적인 뭐 주제들 예를 들면 대통령제 하면 대통령제는 내각제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비교할 건데 시험 문제에서 대통령제의 어떤 개별적 특성을 물어보면 그것과 관련된 쟁점들을 쭉 한번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자면 답안을 만드는 그 전체 구도를 짜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맨투맨 플러스 여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리를 한 다음에 답안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답안이 실제 배운 대로만 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글을 다 똑같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든 답안을 가지고 제가 어떤 부분은 이해가 잘 됐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굉장히 탁월하게 잘 썼는데 어떤 부분은 아직 기본을 좀 더 갖춰야 된다거나 그래서 공부 방법에 어떤 부분을 좀 보강하는 게 지금 필요하냐 이론을 보강해야 되냐 사례를 보강해야 되냐 아니면 전체적인 문제 이해를 보강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핀포인트 레슨 해주는 게 맨투맨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이 강의의 전체적인 이제 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고 실제 본인이 만들어 보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주제 정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맨투맨 강의하고 맨투맨 플러스 강의는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하냐? 그 맨 처음에 대상 해서 뭐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이렇게 했는데 이제 순서대로인데 기초 그다음에 점수가 좀 잘 안 나오거나 고득점을 원하거나 시간 관리 안 되거나 이런 학생들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구분하자면 이제 본인이 아직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급 단계에 있고 중급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급 단계가 있겠죠. 2차 시험을 여러 차례 봤는데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계가 있을 건데 이제 맨 처음에 입문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제 여름방학에 입문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예비순환을 들었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공부해서 뭐 이래저래 이제 2차 시험장에 못 가고 이제 올해 준비를 열심히 해서 내년에 2차 시험을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단계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답안 구성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겠죠. 시간 절약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처음에는 이 답안 쓰는 게 개념 끌어오는 거, 문장 구성하는 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문단을 구성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문단들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좀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사회과학적인 글 쓰는 능력을 좀 원래 좀 잘 가지고 있다, 글 쓰는 게 어렵지 않다, 이런 분들은 이 답안 쓰는 거의 고통을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겠지만, 이제 분야가 다르고 특히 이공계 쪽이나 아니면 인문학에서 이렇게 쭉쭉 풀어가지고 이제 글 쓰던, 답안을 쓰고 중간고사를 보고 하던 학생들은 이제 갑자기 체계적으로 글 쓰라고 하면 그 체계적이라는 게 잘 뭔지 몰라서 글 구성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엄청 열심히 읽지만 그 읽은 게 소화가 돼서 글로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해하는 방법이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사실관계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내용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암기하고 갔다가 시험장에 맥락이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으면 이제 정말 엉뚱한 이론을 집어넣고 이제 그리고 나서 본인이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모르고 시험을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단계에 있는 분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답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이 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과 어떤 개념들로 이 주제를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도 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역사적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 작업이 이제 초급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초급에 맨 처음에 이제 기초를 배우겠다고 하는 분들은 빨리 시작해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요때 빨리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12월까지 글을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떻게 공부하면 내가 이론 공부를 잘 하는 게 되고 내가 글로 옮길 수 있는 공부를 하는지 그렇게 배워서 1차 시험 준비한 다음에 3월, 4월, 5월 달에 또 열심히 이제 그 공부를 하면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점수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예요. 예를 들면 저한테 B 플러스 정도를 받으면 한 60점대 중반까지 받을 건데, 그러면 합격자 평균 정도까지는 갈 거거든요. 그걸 이제 일단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이제 초급 단계에 있는 분들은 올해 초반에 시작을 해서 미리 공부를 좀 그렇게 해두면 2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공부하는 그 순환 강의가 조금 더 매끄럽게 이제 정리가 돼서 들어올 거거든요. 그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에요. 그래서 초급 단계 분들은 그렇고, 그다음에 중급 단계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개념이나 이론 이해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이제 시간이 그 확보가 좀 잘 안 되거나 고득점으로 가기가 조금 어렵거나 한 분들한테는 이제 시간 관리하고 이제 답안 구체화가 핵심이 되겠죠. 여기서 시간 관리라는 건 이순환 기간에 공부를 많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라가지고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정치학을 1년에 내가 공부하는데 최소한 뭐 2번에서 3번은 돌려봐야 되는데, 그걸 2번에서 3번 돌려보려고 하니 드는 시간이 120시간이 걸린다,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 120시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120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120시간을 만약에 확보하는데 2순환 못 듣는다. 3순환에 반은 입 벚꽃이 보느라고, 행시 같은 경우에 정치학에서 그 반을 따로 쓸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천상 그때 못 듣는 만큼을 미리 사전에 조금 준비를 좀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고, 그 다음에 법학 과목들이 있잖아요. 외교원에는 국제법이 있고, 그 다음에 5급 공채 시험에는 행정법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하다 보면 정치학을 해야지, 국제정치학 해야지라고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18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시간을 현실적으로 떼어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바쁠 때
이제 시간 안 나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헬스장에서 그래도 건강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PT 잡아놓고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운동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수업을 이미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이 시간이라도 확보하겠다라고 하면 그 절대적인 시간 확보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 주제들을 좀 정리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한 8달 반 정도 되기 때문에 8달 반 정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 정리하는 시간, 그 다음에 끝나고 그거 피드백 받아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시간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순환 강의에서 모자란 시간, 공부할 시간만큼을 그래도 좀 보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을 놓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3순환 때 집중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 집중적으로 정리된 걸 갖고 시험장에서 얼만큼 이제 실수 안 하고 답안을 쓰느냐가 관건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급 과정에서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중급 과정에 있는 분들은 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거나 뭐 맥락에 맞춰 쓰는 거 이런 것들 연습도 충분히 이제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답안을 좀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간 관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지금 맨투맨하고 맨투맨 플러스 강의에서 여러분한테 제가 확보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급 과정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2차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좀 딱 어느 선을 잘 못 넘어간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고득점할 수 있게끔 본인 답안에 어느 부분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지 여기서 제일 핵심은 돌파구. 본인 눈높이에는 이게 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눈높이를 못 벗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이게 우리가 조탁이라고 하는데 알이 깨어날 때 안에서 막 자기가 막 그걸 알을 깨트리고 싶어서 안에 있는 병아리가 됐든 뭐 얘가 막 이렇게 깨려고 막 노력하지만 그걸 바깥에서 막 세게 두드려 가지고 깨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엄마 닭이 이걸 막 깨주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덜 노력해도 이제 달걀 껍질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 갇혀 있는데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걸 조탁이라고 하는데 이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답안을 몇 년 정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의 딱 정해진 루틴이 생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 정도 했으면 더 할 게 없어라고 생각할 때가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하는 거에서 암기하고 뭐 글 쓰고 이런 데서 특별하게 더 계산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럴 때가 생기는데 그때 어떤 부분에 돌파구를 좀 잘만 찾을 수 있으면 그게 지금까지 공부한 게 허튼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해 가지고 이제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제가 면탈한 분들을 좀 가르쳐 보면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2차 합격을 했으니까 2차 시험에 합격할 정도는 다 정리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주제마다 조금 실수하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 합격자 평균보다 조금 더 점수를 높게 받아서 좀 안정권 안에 들어가게 점수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좀 그 면접에서 조금 부담은 좀 적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약간 아슬아슬하게 이제 공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면탈한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만 다듬으면 이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본인의 전략을 조금 더 잘 세워서 안전하게 이제 시험 합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은 꼭 어떤 아주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어차피 합격할 건데 몇 달만 더 투자하면 굉장히 좋은 점수로 합격할 사람들만을 위한 강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초심자들만 모아서 이 답안에 내가 배울 게 그 최고 답안이나 이런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강의는 아니라서 이제 새로 시작한 분들한테는 이런 걸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스터디나 혹은 본인이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막 줄여서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공부하고 제일 중요한 건 채점하는 분들
정치학자들, 국제 정치학자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공부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겠고, 중급이나 상급 분들한테는 시간 관리하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전략들을 이제 그 차분히 잘 만들어가는 게 목표니까 그렇게 이제 목표로 삼아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뻔한 얘기지만 외교원에서는 과목이 3개고요. 국제정치학이 높은 점수를 받으면 합격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좀 전략적으로 따져보면 경제학에서 점수가 워낙에 높고 낮고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경제학이 약간 불안하거나 할 때는 국제정치가 그래도 투자한 대비해서 점수를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과목이고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경제학을 좀 만회하게 해주기도 하고, 통합논술이 이제 한 과목으로 줄어서 통합논술이 하나밖에 안 남게 되는데 그때 통합논술 전체를 이제 잘 끌고 가게도 해주니까 외교원에서 국제정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편이에요. 수험적으로 안전하게 합격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5급 공채 시험에서는 경제학 점수가 일단 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건 뭐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고, 근데 정치학 점수가 이걸 커버를 해주면 행정법이나 행정학에서는 점수 차이가 아주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고득점하기가 아주 높은 고득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정치학은 합격자 평균이 꽤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경제학이 잘 나오고 다른 과목 2개가 어느 정도 잘 받쳐주는 상태에서 정치학 점수도 잘 나온다. 그러면 안전하게 합격하는 거고, 경제학이 조금 불안불안한데 정치학 점수가 잘 나오면 경제학에서 혹시 약간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만회할 수 있게 해주는 과목이니까 그렇게 이제 감안하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학을 잘 하거나 아니면 경제학에 좀 불안불안하거나 할 때 내가 시간을 들여서 투자해서 어쨌든 이 합격하는데 안정적으로 합격하거나 좀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데는 국제정치학이나 정치학이 논문 과목에서는 그래도 그 쓰는 만큼은 그래도 점수를 받거든요. 다만 이제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느냐, 이것만 잘 맞추시면 그러면 이제 이 투자해서 여러분이 그 투자한 만큼의 효율은 거둘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좀 일반적인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목표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그 진행 방법, 여기 진행 방법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맨 처음으로 올해는 논문 강의부터 시작을 이제 할 건데, 논문 강의를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그 주에 읽어야 되는 논문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일정 시간에 한꺼번에 이제 그 강의도 오픈할 거고 논문 자료도 드릴 거거든요. 그 논문 강의를 만든 거는 그 5급 공채 시험 본 분들 혹은 5급 공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2025년도 문제를 5급 공채 문제를 보시면 아마 금방 공감하실 건데, 그 대통령 탄핵이 2번째로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리고 뭐 이런 이제 좀 일련에 그래도 이런 주제들로 시험에 나오겠다 싶은 주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빠지고 이제 좀 그 어찌 보면 이런 주제 낼 만한 중요한 주제일까 싶은 양원제 의회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좀 이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례적인 주제고 비주류 주제라서 좀 이제 충격을 좀 받았을 건데, 그래서 이 5급 공채 시험이나 외교원 시험이나 이제 가끔 가다가 불이탄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좀 대비하려면 우리의 글을 보는 그 범위를 좀 넓혀야 돼요. 그걸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이제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쓰는 논문들을 좀 봐야 되니까 그쪽 논문들을 좀 읽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다양하게 읽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논문 강의를
메인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8월, 9월부터 해서 내년 이제 6월까지 논문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뭐 이제 한 2개는 기본적으로 좀 볼 생각인데, 그 어떤 좀 어려운 논문은 하나 정도 볼 건데, 그 좀 이게 고민인 게 개수를 늘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일주일에 4개도 볼 수 있고 더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 늘리는 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논문 늘리는 게 해답은 아니라서, 일단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 안에 논문을 좀 늘리기 위해서 하나에서 2개 정도 이런 논문들을 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논문을 보고, 요때 논문 강의가 나갈 때 이제 그날 그 주에 다룰 문제도 이제 같이 제공해 드릴 거예요. 답안 특강 문제. 답안 특강 문제를 미리 드리는 건 요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추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더 공부해서 넣어야 될 것들을 미리 좀 알려드려서 이제 어떻게 구성할 건지 미리 좀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할 거고, 요거는 그냥 이 자체 논문 강의만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맨투맨 플러스를 듣는 분들은 이 지금 모든 여기 있는 4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나서 맨투맨 플러스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하반기, 그러니까 8월 달에는 저녁 시간을 쓸 거고, 내년 3월 달에는 피셋 준비를 안 해도 되니까 오전 시간을 쓸 건데, 요 때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주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핵심적 주제들을 쭉 정리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의 주제들을 쭉 정리하다 보면 특히 이제 올해는 주로 이제 비교 정치할 건데 5급 행시는, 그리고 이제 그 외교는 이론 정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5급 공채에서는 비교 정치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 3문제 중에, 그 다음에 외교원에서는 이론 문제가 나오니까 그쪽에 대한 내용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관련된 기출문제랑 연결해서 이제 어떻게 문제들이 출제되는지에 대한 문제풀이나,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실력들이 조금 올라가면 응용 문제랑 연관해가지고 해서 이제 맨투맨 플러스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컨셉은 요거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강의로서 의미 있게 한 가지 주제를 정리하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실주의에 방어적 현실주의 정리한다. 그럼 방어적 현실주의가 그 한 수업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게끔.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제의 특성에 대해 정리한다. 그러면 대통령제의 특성이 한 수업에서 정리가 되게끔 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맨투맨 플러스를 할 거예요. 이게 상반기에는 수요일 날 진행할 거예요. 요거는 하반기에는 일정을 좀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면 일요일 날 답안 특강을 할 거고, 일요일 날 답안 특강은 5급 공채는 오전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외교는 그 오후 시간에 할 건데, 그건 미리 나간 문제를 그때 와서 이제 써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여기에 정리가 된 거를 얼마나 이제 글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좀 정리가 된 걸 가지고 이제 글을 써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시험장에서는 아무것도 보고 쓸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안 보고 쓸 수 있게 자료는 가지고 못해 안 보고 쓰려고 좀 노력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업을 못 듣는 분들, 학교에서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하는 분들은 여기에 이것 때문에만 왔다 갔다 하기 힘든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비대면 혹은 온라인으로 URL 보내드릴 거니까 온라인으로 그때 이제 답안을 제출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답안 특강만 이제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요것만 이제 글 쓰는 연습하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이렇게 쓴 답안을 일요일 날 제출하면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제가 답안을 이제 첨삭해서 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걸 수정하면 좋고 어떤 거 잘 썼고 점수는 전반적으로 이 정도 쓰면 몇 점 정도 받는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요 돌려드린 답안을 가지고 이제 맨투맨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일요일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담하고
수정할 것들 수정하고 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요 네 가지가 다 포함돼서 진행하는 게 이제 맨투맨 플러스 강의고, 맨투맨은 만약에 이제 플러스 강의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 듣는다. 그러면 이제 맨투맨은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상담하고 이 답안 특강을 들을 수 있어요. 논문 강의는 이제 개별적인 그 과목으로 신청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답안 특강만 신청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4개 정도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맨투맨 플러스를 들어서 전체 이 그 커리큘럼 내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소화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맨투맨으로 답안 쓰고 상담만 받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나는 아직 답안 쓰는 것보다는 논문을 좀 집중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제 막판에 가면 논문만 이제 봐서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면 논문 강의, 답안만 쓰는 강의, 이렇게 이제 총 4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향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논문 강의는 이제 정선된 논문들을 좀 찾아가지고, 이런 주제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이 주제의 핵심이 어떤 건지를 좀 소개해 드릴 거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좀 아쉬운 게, 제가 논문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보통 빨리 하면 한 15분 안에 볼 수도 있고, 조금 자세하게 봐야겠다 그러면 1시간 정도나 한 40분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논문의 질적인 면에 따라 조금 달라요. 이게 논문에서 우리가 챙길 게 많다 그러면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핵심적인 아이디어하고 논리구조만 배우면 되겠다 싶으면 짧게 할 수도 있는데, 여튼 제가 논문을 강의해드린 건 논문의 주제, 그 다음에 그 주제에서 이 논문이 그래도 읽어볼 만한 제일 값어치 있는 논문이라, 그리고 이제 수험적으로 의미 있어서 이렇게 골라냈고, 제가 수업하면서 어디를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나머지가 의미 없어서라기보다 그것들이 여러분이 수험적으로 의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내용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논문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수험적으로 이제 골라낼 건지를 설명해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더 읽어서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괜찮지만, 핵심적인 것만 잘 이해해서 글로 쓸 수 있으면 되니까 그 수업을 중심으로 따라와야지, 논문을 또 따로 보고 그래서 몇 시간씩 시간을 들이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공부가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과도하게 시간을 많이 쓰는 거라, 저 수업은 논문 강의는 논문 강의로서 그냥 강의에 좀 제가 설명해서 이런 부분이 핵심이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요게 수험적으로 의미 있겠다, 요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시면 시간을 줄이면서 여러분이 논리를 만들거나 논리적으로 글을 쓰거나 거기서 이제 글감을 챙겨오거나 하는 것들에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별개 제 강의를 듣는 거랑 또 논문을 보는 거랑을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고, 맨투맨 플러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다 시간 관리를 하면서 이제 주제별로 하나씩 정리해 간다. 그래서 내가 글을 좀 튼튼히 만드는 그런 이제 클래스를 하나 운영을 한다. 그리고 내가 주체적으로 이게 완벽하게 시간 통제가 좀 잘 안 된다고 하면 시간을 같이 써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제 정리를 하는 거고, 답안은 이제 직접 써보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써서 어떤 것들이 내가 빨리빨리 현출이 되는지, 그 다음에 쓰면서 내가 문장, 문단 이런 것들 구성하는 거에 얼마나 애를 먹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야 그게 실제 시험장에서도 발휘가 되니까 그 연습을 하는 거고, 맨투맨은 그렇게 쓴 답안에 이제 첨삭을 좀 더 받고 구체적으로 이제 같이 공부에 관한, 공부 방향에 관한, 아니면 주제에서 어떤 부분에 보완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맨투맨 하고 맨투맨 플러스 강의 안내에 대상, 진행 방법, 논문 강의 특징, 맨투맨 플러스 강의 특징, 답안 특강의 특징, 맨투맨 강의 특징,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월별 주제로 이제 8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주제를 할 건지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답안을
이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초반에 잘 배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수업을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작년에 맨투맨 플러스 들었던 학생들 중에 몇몇 학생들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한 10월, 11월쯤 되니까 답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되게 안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특히 그 외교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순환하고 병행하면서 글쓰기가 꽤 좋아져서 안정적으로 이제 A가 나오는 학생들이 막 생겼는데 그렇게 하면 1차 끝나고 2차 시험 볼 때, 2차 시험 준비할 때 한 과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실제 이제 2차 경험해 보신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과목이 3개거나 4개에서 한 과목, 2과목이 이제 4과목이다라고 하는 이 과목에 대한 내가 지배했다는 생각, 혹은 과목을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들이 모든 과목이 다 들면 그의 이제 시험이 잘 끝나는 거거든요. 합격하면서. 그래도 다는 아니더라도 한 과목이나 뭐 2과목을 빼고 이제 한 2개 정도까지는 4과목으로 만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거를 8월부터 차근차근히 이제 만들면 10월, 11월, 12월 달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착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답안을 써야지라고 하는 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서 빨리 좀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 공부하는 방법을 찾는 게 만약에 몇 달만 이 답안 특강을 듣는다고 하면 그게 더 좋은 전략이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그 수업 일정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해요. 아까 얘기 드렸는데 마지막 얘기는 이 답안 특강이 제가 만들어서 제가 운영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거 외에 부차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답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다음에 그 답안 특강하는 날 이제 짧게 질문들을 좀 봤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생각 못한 부분들을 저렇게 답안을 만들려면 좀 고민하는 그런 수험생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이제 공부에 대한 자극도 좀 받지만 제일 좋은 거는 본인 답안과 다른 답안들을 비교하는 것. 특히 그 최고 답안이나 주제가 맞으면 제가 그 23, 24, 25 지금 3년치에 그 잘 쓴 최고 답안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가 맞으면 그 합격한 사람들의 최고 답안도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요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면 합격하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여러분이 직접 배울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수업을 몇 년 들으면서 그리고 몇 년 동안에 있는 수업, 그러니까 몇 년 듣는다는 게 몇 년 동안에 있는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 차근차근히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노력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 전략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최고 답안 되는 답안들이 한 5, 6개는 항상 나오는데 그 답안들 뭐 더 많이 나올 때는 올해 지금 외교원은 한 10개까지 나왔는데 그 2025년도 외교원은 한 10개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이제 최고 답안이 되는 정도가 그 답안을 구성하게 되면 이제 노하우가 생겨요. 답안을 잘 만드는 전략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전략과 노하우를 답안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잖아요. 그게 본인 혼자 공부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뭐 학교에 스터디원들하고 공부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몇 달 정도 공부하다 보면 비슷비슷하게 되면서 돌파구들이 필요할 건데 그럴 때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러면 다른 학교의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답안을 잘 쓴 친구들 합격하는데 전략을 갖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까지 공부하는구나 하는 걸 좀 배울 수 있으니까 그게 이 답안 특강이 제가 강의하는 거 외에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극제이면서 또한 여러분들의 답안을 객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양분일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작하는 8월 달에 시작하는 답안 특강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셔서 이 답안을 쓰는 방법들을 좀 빨리 배워서
좀 안전하게 그리고 시간을 좀 줄이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시작한 이 강의가 내년에 6월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이제 끝날 때쯤에 상당한 정도의 개인적인 그 실적을 좀 만들고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 공부하면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만족하겠다 싶은 답안을 쓰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거기에 더해서 시간을 관리해서 어떤 한 과목이 빠지는 바람에 공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의 2차 시험을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든가 너무 고민만 하다가 시험장에 가거나 아니면 제일 극단적으로 나쁜 경우에 이제 체념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이제 요 수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8월 4일부터 논문 강의를 기반으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논문 강의, 그 다음에 맨투맨 플러스 답안 특강, 다시 맨투맨. 요 과정에 한번 같이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의 내년에 국제정치학, 정치학의 점수를 좀 안정적으로 합격자 평균 혹은 그거 이상으로 점수를 좀 받을 수 있게끔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8월 달 답안 특강에 뵙게 되는 분들은 그때 다시 뵙도록 하고 그 뒤에 다른 강의에서 또 뵙게 될 분들은 또 그때 뵙도록 하면 좋겠네요. 굉장히 더운 지금 기간이고요. 앞으로 8월 한 10일 요 무렵까지는 복더위가 계속 될 거라서 굉장히 더울 때인데 요때 체력을 좀 잘 관리해야 가을을 좀 잘 버틸 수 있으니까 이 더운 여름을 잘 버티시고 체력 관리 잘 하시면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겠네요. 이걸로 오늘 안내하는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